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가 분봉해서 머리가 꺾이면서 밀리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머리가 꺾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장 끝나기 30분 정도 조금 안 남은 상태인데 속보가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미국의 호위함이 이 호르무즈에서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란 매체에서 나온 건데 뭐 후속 기사가 일단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S&P 빅스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고 유가 같은 경우도 갑자기 튀어버리는 이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없는 얘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쟁에 대한 리스크 또다시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괜찮다 아니면은 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때가 아니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저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삼성전자 사라에서 삼성전자 샀는데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럼 SK하이닉스 샀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하이닉스 사지 말라고 했던 적 없습니다. 저는요, 둘 다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뭐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더 좋은 상승률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미래의 기대감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28년까지 메모리 수요에 대한 증가 이거 먼저 선반영된 상태이고 리스크 악재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하청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물론 SK하이닉스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SK하이닉스가 더 잘 올라가냐, 삼성전자가 더 잘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딱 명확한 답을 원하시는데 명확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높게 강하게 잘 올라갈 것이다. 이걸 지금 당장 우리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해소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해소되는 순간 날아가겠죠. 근데 또 어떤 식으로 해소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5월 21일이 총파업인데 이 전에 정부의 개입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산업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씩 이제 거들면서 노조에 대한 이 민심 자체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 경영진들 바보일까요? 바보 아니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방안 자체는 정말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보다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명확한 움직임을 안 가져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구간이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억압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주가가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자,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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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말씀드렸고 결국엔 그게 기회가 맞았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저는요. 지금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쟁에 대한 리스크, 정말 총파업 들어간다. 단기적으로 주가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이라는 거야. 전쟁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속할까요? 전쟁이 다시 나도 어떻게 될까요? 금방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 전쟁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전쟁을 해도 빠르게 끝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노조에 대한 리스크. 이거 만약에 삼성전자 경영진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당장 내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막말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이거 주면은 회사가 망하니까 안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그냥 협상을 질질 끌고 갔을 때 민심이 더 누가 안 좋습니까? 노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민심 자체가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400만 소액주주 삼성전자에 400만 소액주주가 있는데 이 민심이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려면 결국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악시오스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함정이 피격된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속보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결국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잠깐 속보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삼성전자 밸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가,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히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속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동행노조 공동투쟁 이탈 발생됐고요. 노노 대립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노조와 노조끼리의 이 대립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결국에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은 거죠. 이번에 뭐 삼성전자 노조에 뭐 간부급 되는 사람이 뭐 이게 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뭐 해외여행을 나갔다죠.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노조에 대한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내일은 삼성전자 어떤 움직임 보여주냐,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한 지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빠르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전달을 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3점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먼저 중요한 거, 오늘 외인 기관 프로그램 정말 많은 물량 담아줬죠. 자, 너무나 긍정적인 움직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단 매물을 터치하고서 계속적으로 상방으로서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공매도에 대한 비중, 대차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줄었지만 대차에 대한 비중 자체는 어때요? 늘어나 있는 상태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총량만 따졌을 때, 그렇죠?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결국에 이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긍정적이었냐 아니었냐만 따져보면 그냥 똑같았다. 별다른 움직임이 안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차 상환 물량까지 우리가 다 따져봤을 때 얘네가 본격적으로 이전 대비해서 많은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코스피 시장이 5%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당장 내일 어떤 움직임 나올까? 저는요, 미국 시장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굉장히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제부터 노조에 대한 리스크 한 번,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게 리스크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바로 해소가 될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큰 리스크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저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타이밍을 이용하는 게 좋겠느냐, 주가가 누를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명확하게 상방에 대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단 매물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 수급이 붙는 그 타이밍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항상 나오는 신호 뭐예요? 장 초반에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환 물량과 이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하던 세력들이 수급을 붙이는 그 신호가 결국에는 그날 하루에 이 장대 양봉을 좀 의미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상승폭, 이 움직임 자체가 사실 우리가 못 잡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움직임이 아니고 시초 한 15분, 20분만 보면 바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단 말이죠. 정말 수급이 강하게 붙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0분만 해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포인트를 좀 강조를 드린 건데, 자,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결국에 이 물량들, 상환하는 물량들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싹 다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대로 나오고 있네, 오케이, 땡큐, 좋아,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더 담을 수 있는 구간, 추가 매수,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들 잡아놔야겠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100% 확신하면서 뭐 어디까지 무조건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상승폭 중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최대한 위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비중을 더 담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동시에
주가의 고점에 대한 신호, 이러한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잡아가야겠죠.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뭐 무조건 얼마까지 할 겁니다, 무조건 어디서 어떻게 정리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릴 거고, 추가 매수, 신규 진입에 대한 타이밍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도움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포인트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 건데, 자, 주식에 100% 있습니까? 주식에 100%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구경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100%는 없지만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서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구독자 혜택으로 이 3전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얘네들의 특징이 결국에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인데,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거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